요즘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정도만 좀 얻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경영 컨설팅 사업을 한 12년 하다가 이제 정부기관에 들어가지고 그런 기업들도 지원하는 일을 또 한 8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뭘 요구하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볼까 하고요. 현재 그 AI 쪽의 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과거에 한 3년 전까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AI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되게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어떤 툴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AI를 개발하면 좋을까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게 이제 별로 안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선 투자자분께서도 이제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투자를 하거나 저희 기관에서 이렇게 그 AI 기업들 딱 만나면 처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질문 안 했거든요. 왜 AI 기업들은 그들이 만드는 솔루션이 중요하고 그들이 만드는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비전과 앞으로 방향성에 맞춰서 투자도 일어났고 그런 투자 때문에 먹고 살고 하는 게 AI 기업들이었는데 최근에서는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하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뭘 뜻하냐면 과거의 전통적인 창업이나 전통적인 중소기업과 똑같아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그 배를 만들던 배를 이렇게 싣고 수확을 했던 그런 배 농장이 있었어요. 그럼 그 배 농장에서 과거에는 그냥 배만 팔았지만 나중에는 배즙도 만들어 팔고 또 혹은 배 과자도 만들어 팔고 이렇게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AI 기업들도 단순히 얼굴 인식만 할 거냐, 그 솔루션만 잘 개발할 거냐가 아니고 그걸로 뭐를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가 이제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인사이트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AI 똑같습니다. 과거의 창업이나 과거의 중소기업들은 너희가 이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 무엇을 풀어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AI 기업들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풀 것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AI 기업들은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해진 게 하나 더 있었죠.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데이터라는 측면이 갈면 갈수록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센터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과연 만들기만 할 것인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많은 챗 GPT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는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진짜 빠르게 개발해도 6개월, 뭐 평균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들어가지만 학습에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이런 또 전기세라든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것이 만약에 출시가 되었을 때 돈을 못 벌 것이다. 돈을 벌면 얼마나 벌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차라리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많이 준비했었는데 앞에서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전해왔죠. 네, 머신러닝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 깊은 내용을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요. 기계는 인공지능은 이렇게 학습을 해서 무엇을 예측하고 추론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미드전입니다. 이 양쪽의 그림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뭔가 빽빽하고 뭔가
분야에서 1위를 하는 어떤 그림이죠. 네, 저희 센터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전국에 지금 약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매년 전국의 AI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는데요. 물론 이제 중견이나 이런 부분도 조사는 하지만 스타트업은 약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작년부터 되게 이상한 현상이 하나 발생이 됐어요. 보통의 스타트업들이 뭐 살아나고 죽었고 살아나고 죽고가 약 한 2,000개에서 3,000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작년부터 AI 쪽에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 AI 기업들이 약 500개 정도가 생겼다가 죽었다가 생겼다가 죽었다 해요. 근데 그게 수치가 약 1,500개에서 2,000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희한하게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 말한 거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AI도 이제 전통적인 창업이나 전통적인 중소기업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구나. 물론 이제 그 내막은 다르겠지만 형태는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저희 센터에서는 그러한 기업들을 조사하고 그러한 기업들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AI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만 해주면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지금 AI가 발전해 가고 있고요. 요거는 누가 봐도 AI인 것 같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입니다. 지금 AI는 이렇게 실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현재 AI가 가짜를 판별하는 기술이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가짜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그쵸? 요게 가짜 같지만 진짜죠. 펜타곤이 불탔죠. 뭐 이제 뉴스에 하도 많이 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잡혀갑니다. 네,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트럼프 체포를 바라면서 AI로 만들었다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을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과거에는 딥페이크 기술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얼굴을 흔든다거나 내 얼굴을 잡아 끈다거나 하면은 바로 들통이 났어요. 근데 이런 기술들은 바로 이제 전혀 누가 봐도 진짜 같아요. 진짜 앞으로는 저하고 이게 그 컴퓨터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바로 재생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다시. 네, 아래쪽에 있습니다. 오프닝 마지막 검색어는 실시간 방송에서 미소녀로 변신한 아저씨입니다. 아이돌그룹 멤버인가 싶을 정도의 대표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성의 정체는 듬직한 아저씨였는데요. 네, 요 사람인데 예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절 불가능했어요. 네, 얼굴도 만지고 음식도 먹죠.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도 많이 나타나죠. 뭐 이런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도 생겨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또 걸러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기술이 못 미치고 있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제가 운영하는 캠프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배경으로 해서 AI가 직접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설명하고 이쪽 저쪽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10초만 신호 주차장은 지하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차 대수는 근린시설 0.9대를 포함해서 97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시각 미디어 쪽을 하고 있는 AI 기업인데요. 요것도 이제 저희 입주 기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인데, 이런 카메라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 미디어에 적용을 시키는 이런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영화에서만 봤듯이 어떤 모터 내부에서 무엇이 고장 났는지를 저렇게 그 AI를 이용해가지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판단하고 그 고장 난 것이 정확하게 어떤 고장인지를 판단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은 그 부품이 옵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재생을 해주십시오. 요거는 투디지트라는 저희 입주 기업인데 요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서 경진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인터넷에서 나만의 뉴스를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사용 시간의 70%는 뉴스 분야입니다.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와 MAU 경쟁을 하는 금융 플랫폼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뉴스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뉴스 사용자를 어떻게 금융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투디지트는 가장 불편했던 뉴스 검색 과정을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하겠습니다. 1인 신문은 인공지능이 모든 사용자를 위하여 검색을 대신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별로 제공되는 1인 신문은 금융 플랫폼의 사용자를 증가시키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1인 신문 서비스는 투디지트의 세계 최고 자연어 뉴스 인공지능 기술로 가능합니다. 투디지트의 자연어 인공지능 인파는 사람의 독해문의 능력을 뛰어넘었고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 한 명만을 위한 인공지능 1인 신문 어려운 경제 뉴스를 기업 중심으로 추천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편리한 신문. 네, 이렇게 나만의 신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요즘 이런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유행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어떤 온라인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끌어모아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이런 솔루션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형 챗 GPT를 하는 이런 페르소나 같은 기업은 그러한 챗 GPT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특별한 챗봇 형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챗봇을 되게 많이 도입을 했는데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통적인 챗봇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이상한 질문을 하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정해놓은 대답 아니면 잘 못해주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언어가 다르고 사람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잘 대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진이라든지 국습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잘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또 억양도 다르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인식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보트봇이라고 해서 챗봇 2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 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답을 다 할 수 있도록 학습을 계속 시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조만간에 상장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노디테크라고 해서 우리가 치아 교정을 하잖아요. 지금 치과 교수님이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광주 지스트라는 곳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치아를 우리가 교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의사들이 직접 보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우리 사람 인체에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좋은 치열 배열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앞선 두 강의에서 동영상만 나오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겹칠까봐. 근데 이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폐결절을 찾아내주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 기업도 있지만은 최근에 저희 입주 기업 중에 한 분이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암을 발견하는 80% 정도까지 이걸 개발했어요. 엑스레이 하나 가지고 80%까지 암을 진단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상용화는 돼 있지 않지만 이렇게 AI가 훨씬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암을 폐 결절을 지금 검출하는 그런 과정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은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AI 플랫폼이라는 게 여기가 우리가 그 AI 국민 헬스 앱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헬스케어 데이터를 팔고 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살 수 있는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헬스케어 이런 솔루션을 직접 다 개발을 했어요. 이분도 지금 의사신데 부산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의사분이신데 이런 앱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기구에서 이거를 그 300억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딱 봤는데 이 기업이 먼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거기 합류해가지고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앱이기도 한데 이렇게 자신의 데이터를 주고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뭐든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개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광주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 녹조가 많이 문제잖아요. 근데 AI를 이용해 가지고 녹조를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도 이미 혁신 대상을 받은 기업이고 광주뿐만 아니고 전국의 몇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렇게 요게 이제 메인 스테이션이고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녹조를 제거하고 다시 기온기가 다 떨어지면 와가지고 스테이션에서 충전하고 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녹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기 수거장에 가보실 분 없겠죠? 네,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 라인이 이렇게 다 이게 라인이거든요. 그럼 이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다 재활용 쓰레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여기 보시던 이 사람들이 다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재활용을 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AI를 도입해가지고 분리하는 그런 기술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재활용을 분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분을 AI가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라스틱만 골라가지고 분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죠, 열심히. 지금 어느 시도나 지금 저렇게 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기업들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더 진화된 그런 기업들도 있고 약간 더 못한 기업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는 기업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기술이긴 해요. 아주 간단한 기술이긴 한데 이런 부분 작은 것조차도 산업 현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뭐냐면 색깔별로 이걸 분리한다거나 분량을 검출해가지고 분량만 걸러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산업 현장에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보기에는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산업 현장에서 이거 하나로만으로도 엄청 편리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미리 학습된 결과에 대해서 노란색과 그리고 형태를 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가지고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에서도 AI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직접 채취하고 선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최종 소비자에게 보내고 그것들의 유통되는 과정까지 직접 관리하고 하는 그런 걸 또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등급별로 분류하는 자동화 공사 시스템입니다. 이제 AO판이 AI 기술을 돕고 더없이 뛰어오릅니다. 이투데이, 이노베이션, AO판. 이것은 AO팜이 꿈꾸는 스마트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AO팜의 제품인 AO비전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화하고 생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데이터가 항상 함께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품질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AI를 만드는 농업의 도시 디지털 전환의 시간 AO팜이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로봇 산업에 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러한 기계에서 계속해서 선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별을 해서 자동으로 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유통되는 과정까지 계속해서 AI로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실제로 이 사과를 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됐지만 갖고 와봤습니다. 네, 드론이 저렇게 비전 인식을 통해 가지고 사과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들을 또 다 익었다면 따가지고 와서 정해진 트레이에 담고 그러면 저 트레이에 담긴 사과는 자동으로 저렇게 내려가면서 뒤쪽에 자동으로 이제 선별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뒤쪽에 이제 영상이 나오겠지만 사과밭 전체가 지금 현재 어떤 그 병균이 있는지 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자동으로 소독을 하고 하는 과정까지 지금 전부 다 AI가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기업도 이제 저희 입주 기업인데요. 여기는 지금 제가 돼지 쪽 영상만 가져왔는데 돼지뿐만 아니고 모든 가축물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은 국내에 약 100여 개, 지금 해외에 약 50개 이렇게 지금 수출을 해가지고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AI 기업 중에 수익이 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 기업은 수익이 현재 나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 영상에 보면 돼지들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바로바로 지금 킬로그램이 바로 찍히죠. 근데 이게 이걸 보여드리면 꼭 이런 말 하면 그게 보여줄 만한 기술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무슨 지원 사업을 하냐면요. 농업인들한테 돈을 써가지고 요 아래다가 저울을 깔아주는 지원 사업을 아직도 합니다. 아직도요. 그게 중요하냐면 돼지나 이런 닭이나 오리 이런 애들은 출하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 단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돼지가 이 공장에 들어올 때 100마리가 들어왔다고 치죠. 그러면 나가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킬로그램 단위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돼지들이 100kg 때 내가 일괄 출하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그 100마리가 되는 돼지들이 전부 다 100kg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100kg에 약간 못 미치면 돈을 더 못 받아서 손해고요. 더 많이 나가면 더 많이 먹어서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기업은 렌즈 하나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킬로그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출하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가에 엄청난 소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비전을 이용해가지고 돼지들의 움직임을 보고 급이하는 현황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움직임과 현황을 통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강을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상 유무에 따라서 바로바로 체크가 되고요. 이걸 따라서 요 급이하는 것 때문에 또 사료회사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료회사에 또 납품하는 솔루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축산 속에 적용을 하는 그런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혁명을 가져온 그런 회사입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는 AI가 고도화되면서 솔루션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막 한 몇백 개가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만큼 솔루션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솔루션들이 아까 제가 작게는 6개월, 뭐 많게는 1년 혹은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죠. 이렇게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하나로 이런 이야기 하면 사기꾼이라고 저한테 그럴 수도 있지만 약 6주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6주면. 어디 가서 제가 사기꾼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기업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뭐 다른 것도 다 잘하는데 영상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하나 딱 금방 만들어내는 거 엄청 잘합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말하면 좀 진짜 사기꾼이 될 것 같은데 그 과기구 니아라는 곳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구축 사업을 과기구에서 합니다. 근데 약 3조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구축을 해놨어요. 뭐 다들 한번 들어가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근데 막상 그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학습에 적용할 만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정제를 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형태로 고쳐줘야 돼요. 근데 이 기업은 그것들이 자동으로 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으로 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솔루션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를 그 솔루션을 또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문제를 제시한 순간으로부터 한 6주가 지나고 나면 바로 솔루션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학습시켜 나가는 과정은 좀 더 걸리겠죠. 지금 여기 이 영상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파란불 때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었을 때는 바로 이쪽에 빨간 형태로 해서 못 지나간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객체 인식을 이만큼 좀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지금 그런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 기사가 이런 그 핸드폰을 얼마나 보느냐를 지금 체크할 수 있는 이게 그 일반 시내 같으면 이게 아예 그 불가능하겠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그 항만입니다. 항만. 그래서 같은 곳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길에 대해서 굉장히 매너리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사인 거죠. 그래서 눈 감고도 간다 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만공사에서 이걸 요청을 했을 때 과연 기사들이 얼만큼 핸드폰을 보는지 그리고 얼만큼 봤을 때 제재를 해야 되는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한 거고요. 지금 보면은 약 5초 이상을 보게 된다. 그럼 바로 알람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좀 제재를 하는 그런 형태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에서 자동으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의뢰만 들어왔고 최종적으로 납품을 못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를 수출할 때 요 선적을 할 때 요 사람이 올라오는 걸 보고 몇 대인지를 세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간단하게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간단한 기술이죠. 하지만 요 사람이 없어도 되고 이러한 수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하나 또 한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마트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마트에서는 1층 그리고 입구가 가장 그 비싸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때 이렇게 애플과 삼성과 이런 매대를 놓고 과연 어느 쪽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했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값어치를 얼마나 매길 수 있겠냐라는 것을 조금 보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납품했습니다. 저희 입주 기업 중에 또 하나 좀 특이한 기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감성을 데이터화 시킨 기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CES에서 이재면성 혁신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캐나다까지 진출을 했고 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음악을 재생해 줍니다. 나의 얼굴 인식과 그 다음에 나의 말투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좀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한 음악을 틀어주는 게 아니고 뭐 나의 좀 기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계속 틀어줍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BMW하고 지금 제휴가 돼가지고
그 이제 차량 안에서 나의 상태를 계속 보고 내가 조금 졸린 것 같다, 혹은 내 기분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맞는 음악을 자동으로 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MOU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제미나이라든지 소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잠깐씩 영상 한번 보는 형태로 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는 좀 기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는 그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제가 앞선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전 인식만 했고, 혹은 또 그 비전 인식한 데이터만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들이 다 연동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럼 제미나이에서는 어떤 수학 문제지를 그 카메라를 한번 딱 찍으면 그 문제를 자동으로 풀어준다든지, 혹은 오리 모양의 어떤 튜브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이 얘기를 어디다 쓰는 그거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미나이에서 표현을 되고 있는 것이죠. 교육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텍스트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미국 서부 마을 이런 거죠.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텍스트 이용해서 만든 거죠. 실감나게 자동차가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소라 홈페이지에 감이 있는 거 그냥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다들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게 그렇게 실감나더라고요. 걔가 그쵸?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질 수 없어 구글에서 비오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건데 구글에서 비오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 텍스트로 만든 거예요. 소라에 질 수 없어 해가지고 이제 비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자, 이제 이 기업은 또 이제 저희 입주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남편과 한국 부인이 만나가지고 창업을 한 그런 회사인데요.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또 최근에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다 보면은 막 버벅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솔루션 안에 싹 들어갔다 나오면 굉장히 라이트해집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그죠? 요거를 보면 요게 지금 원래 거고 요게 이제 들어갔다 나온 건데, 요걸 보면 이제 확연하게 표현되진 않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지 하지만 요걸 보면 이제 약간씩 차이가 나죠. 요쪽과 요쪽과. 네, 이제 더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인식하는 게 많아지고 그것들이 데이터가 쌓여져가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다. 네, 똑같은 거지만 인식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게 엄청나게 빨라지죠. 이렇게 경량화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현재 이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엄청 더 빨라졌고 계속해서 수출 쪽에 지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로봇 쪽으로 AI가 계속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가지고 이 로봇 관련돼 가지고 AI가 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센서 기술입니다.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IoT 기술과 연동해 가지고 로봇에 입히는 이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aw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in? Of course. 네. 자, 이제 자동차 아까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기술 중에 라이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라이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SOS, 저희 입주 기업이자 광주 기업인 SOS 랩이라는 기술,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한 그런 회사인데요. 이 라이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원거리라든지 먼거리라든지 주변의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라이다를 개발하고 라이다를 발전시켜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두울 때라든지 뭐 라이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 안 있는 것 같아요. 밝고 어둡고 이런 거. 네.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지금 현대차에 지금 조만간에 출시될 제품에 그대로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라이다라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공간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또 사업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차면을 다 비전 인식을 통해 가지고 본 다음에 어디에 몇 개가 비었고 다 만차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항이나 항만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안 나오나요? 자, 이렇게 차가 들어왔을 때 비어있는 노면을 파악해주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공항에 지금 설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런 주차장 환경을 전부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는 새로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던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많이 봤으니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요것도 이제 어저께 나왔던 건데 로봇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물도 주고 주변을 좀 정리해주죠. 청소도 합니다. 네,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커피도 다 주고요. 면도도 해주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달려있는 이 팔만 교체해주고 다른 입력값만 주면 다른 또 그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계는 있습니다. 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 이제 또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유연하죠.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춤추는 로봇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끝까지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뒤쪽에 가면은 이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사는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이러한 그 프로세스로 해서 솔루션을 구축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 심혈을 들이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앞쪽에 데이터 쪽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과정을 봤습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존에 우리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과 AI를 구축하는 것은 약간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트레이닝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게 AI고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AI 어떤 산업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학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4,500억을 들여가지고 AI 직접단지라는 곳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단지에서 약 이렇게 6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 가장 굵직한 것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현재 완공이 되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여기는 88.5 페타플러스와 107 페타바이트에 해당하는 AI 데이터 센터, AI 컴퓨팅 자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AI 컴퓨팅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100% AI 가속비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GPU 자원을 이용해서 모두 다 구축을 했고요. 그 중에서 20페타플러스에 해당하는 것은 또 HPC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기업들에게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좀 제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뿐만 아니고 저희는 이제 파스타, 사스, 아이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사용 중에 있고요. 좀 이렇게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잘 사용을 할 수 있게도 해드리고 있고 또 그래도 잘 사용 못한다 그러면 회수해가지고 좀 다른 분들께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국산 AI 반도체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국산 AI 반도체를 저희 데이터 센터에 가져와서 실제로 실증을 해주고 또 그 실증을 통해서 인증까지 내줄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설치하고 현재 그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또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실증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에너지, 헬스케어 이렇게 26종의 장비를 넣어놓고 저희가 개수해서 실증을 해주고 그 실증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쌓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갈목할 만한 것은 대형 드라이브 시뮬레이터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몇 개 되지 않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건축되고 있고요. 재생 한번 해주십시오. 이 대형 드라이브 시뮬레이터는 현재 실제 자동차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이 안에서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자동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재생 한번 해주십시오. 실제 자동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실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다 연출을 해줍니다. 안 되나요? 네, 안 되는 거고. 빌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제 그 커다란 컨테이너 같은 거에 자동차 한 대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들어가 있는 자동차에 실제 탑승을 하고 나는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빌이라는 다리가 달려 있는데 그 빌이라는 다리가 실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대로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국내 메이커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신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이 설치되고 난 후에는 대기업에서 지금 먼저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 현재 저희가 일단은 중소기업에게 먼저 할당을 해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가 이제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동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지금 충고 3층 높이입니다. 실제 탑승한 위치는 한 2층 정도 충고 높이가 되겠고요.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여기가 지금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창업동에 해당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실증 단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 지금 AI 기업들이 전부 다 입주를 하는 그런 산단 모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도 창업을 지원합니다. AI 경진대회를 통해서 최고 2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상용화라든지 이런 거 1억 5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도 저희가 펀드를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투자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또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 10개 정도 기업을 뽑은 다음에 5개 기업까지 압축을 시켜가지고 실리콘밸리에 직접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 있는 현지 바이어, 그 다음에 투자 바이어를 연결시켜주고 한 6개월 정도 같이 지내다가 들어오는 그런 코스로 해서 해외 진출까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쪽은 이제 입주 기업에 대한 현황만 적어놓은 건데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헷갈릴 수 있는데 전체 한 2,000개 가깝게 되는 이 기업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캠프라고 해서 AI 캠프라고 해서 2개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약 130개 기업들이 저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이제 그 기업들을 입주 기업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입주 기업들이 작년에 이런 효과를 냈다라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AI가 그 모든 산업이 생겨나면서 항상 인력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항상 인력 양성을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인력 양성 사업이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또 지원해가지고 대학생들을 키우는 역할, 그 다음에 직무전환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기업에서 AI를 받아들였을 때 그 AI를 적어도 돌릴 수는 있어야지라는 그 정도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교육은 아니고요. AI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게 직무전환 교육입니다. 또 고급 인재 양성 교육이라 해서 여기 인공지능 사관학교입니다. 여기는 10개월 풀타임 코스로 해서 인공지능만 가르칩니다. 인공지능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학생들은 대부분 그래도 취업이 잘 되는 이유가 실제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강사들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 그 인재를 콕 집어서 데려갈 수 있는, 먼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따로 구축을 했어요. 아까 88.5 페타플러스하고 107페타바이트 말고 따로 6페타와 10페타바이트에 해당하는 자원을 따로 구축을 해가지고 그런 교육에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정을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광주에서는 우리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도 저희 국가사업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현재 약 저희 추산으로 한 7위권, 8위권 정도 됩니다. AI가. 근데 그 다음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한 3위권 정도까지 올라가요. AI 컴퓨팅 자원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야 그 집중 파워가 나타납니다. 챗GPT-4가 만들어졌을 때 약 30페타 정도의 자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에 들어가는 전력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MPU라는 걸 통해서 그러한 전력량도 감소시키고 또 국내 AI 반도체 산업도 조금 더 육성하기 위한 그런 국가적인 단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AI 기업들에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